일본 북부 메오게 항구 도시 하코다테. 일본 최초로 무역항이 된 이래 이국 문화의 현관이 되었다. 서구 열강으로부터 받아들인 문물과 과거의 전통이 묘하게 덧입혀져 있는 곳. 아름다운 야경과 겨울의 정취가 세계 여행자들을 유혹하는 일본 속의 작은 유럽 하코다테를 간다. 일본 북부 섬인 홋카이도의 남단에 있는 하코다테에 가면 개척지의 꿈과 혼을 실어 나르던 항구의 독특한 정취와 일본 최초의 개항 도시임을 느끼게 하는 유럽풍의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에서 3시간, 삿포로에 내린 다음 신칸센을 타고 다시 3시간을 달리면 하코다테에 도착한다. 하코다테에 도착한 나는 가장 먼저 하코다테에서 가장 아름답고 걷기 좋은 거리라고 하는 모토마치 거리를 구경하기로 했다. 입구엔 산책로 안내도가 세워져 있어 나는 그 표시대로 걸어보기로 했다. 하코다테는 고개의 거리라고도 불린다. 모토마치 거리 역시 10개의 고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고개마다 다양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소문대로 모토마치 거리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유럽풍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내게는 그보다 시공을 초월한 알 수 없는 장소에 왔다는 느낌. 사람이 사는 곳치고는 너무 조용하다는 정적감이 느껴졌다. 나는 좀처럼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 이 작은 도시의 역사를 알기 위해 지나온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옛 영국 영사관 건물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일본의 개항 역시 굴욕의 역사였다.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이 어마어마하게 큰 흑선을 끌고 하코다테 항해와 개항을 요구하며 곤총 사격 시범까지 보이자 힘에 굴복한 일본은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시장에선 패배자의 울분과 상처보다는 남보다 한 발 먼저 서양 문물을 전수받았다는 긍정적인 자세가 느껴졌다. 착각이었을까? 나는 혼돈스러웠다. 그들은 진정으로 서양인에 열광하고 서양 문명을 모방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일까? How much? Yeah. Oh, 5. Okay, let's see. 그런 것 같기도 하다. 2, 3, 4, and 5. 일본이 괴화를 선택함으로 사무라이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일본은 패레에게 당했던 바로 그 장면을 배워 이웃나라 조선에게 똑같이 썼다. 1876년 강화도 제약은 하코다테 개항의 복사판이다.
모토마치 거리에는 개항 이후 물밀듯이 들어왔던 서양의 문화, 특히 선교사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은 보존의 나라이기도 하다. 오늘날 일본에 막상 천주교인이나 러시아 정교인의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국풍의 건물은 남아 묘한 분위기를 내며 세계의 여행객들을 부르고 있다. 조금 지친 나는 따뜻한 차 한 잔 생각이 간절해졌다. 작고 아담한 가게를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다. 건니치와. 가게 안에는 여행객들의 흔적처럼 보이는 편지와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벽면에 붙어 있는 편지들이 뭐예요? 何ですかあ、はい八段ソフトというのを挑戦された方々なんですけれども、男性は20秒以内で女性は30秒以内で食べきれると無料で景品プレゼントということです。挑戦された方々です。はい、からお渡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했던가. 나는 많은 여행자들이 자신의 추억을 가게의 한쪽 벽면에 남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었다. 모토마치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높이 335m인 하코다테 산으로 오르는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 있다. 더구나 하코다테의 야경은 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힐 정도로 아름답다 하지 않던가. 해가 지기 전에 산에 오르려는 여행객들을 따라 나도 서둘러 케이블카에 오르는데 케이블카의 크기가 엄청났다. 난 어릴 때 남산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광경의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어느 정도 올랐을까? 하코다테 시가지가 점차 그 얼굴을 드러냈다.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해안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시원했다. 전망대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마다 감탄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하코다테의 전경은 하늘과 구름과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환상 그 자체였다. 항구의 도시다운 유람선도 보이고 쓰레기를 매립해서 만든 인공섬, 형형색색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시가지 등 하코다테의 매력적인 모습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두워지면서 하코다테산 전망대엔 사람들이 들어찼다. 그들은 곧이어 펼쳐질 장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산 위에서 떨며 하코다테의 밤을 맞을 준비를 했다. 홍콩 라폴리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하코다테의 야경. 나는 찬란한 불빛으로 반짝이는 하코다테시의 윤곽을 보며 한반도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코다테의 밤은 또 다른 세상이었다.
빛으로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갑자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첫눈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역시 첫눈하면 소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알 수 없는 흥에 이끌려 잠시 그녀들을 쫓아다녔다. 눈이 내리자 나의 고립감은 더해졌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전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눈은 많은 것을 덮어준다. 나는 눈 내리는 야경이 하코다테라는 예쁘고 국적 불명인 도시와 그럴 수 없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하코다테에서 또 하나 꼭 가봐야 할 곳은 워터프론트 항구. 메이지 시대 말기에 상업항 하코다테 영업창고로서 지어진 이곳은 붉은 벽돌 창고의 외양을 그대로 간직한 채 레스토랑, 쇼핑가로 꾸며져 있다. 벽면에 산타가 눈길을 끌고 있는 워터프론트의 안에 들어서면 매일이 축제인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한다. 나 역시 쇼핑객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창고 안은 아직 11월인데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다. 한 종업원에게 조금 이른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곳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란다. 상점마다 일본 하면 연상되는 앙증맞은 소품들이 많았는데 박수치면 소리내는 고양이, 코를 골며 자는 강아지 등이 선물을 고르는 내 눈길을 끌었다. 가장 번성한 상가 한 켠에 나의 시선을 강하게 끄는 것이 있었다. 낯익은 얼굴들, 권상우, 류시원, 배영준, 이병헌, 바로 한국의 스타들이었다. 이곳 지방도시 하코다테에서도 한류의 열기는 뜨거웠다. 그중 연사마 이온 음료는 나를 웃음 짓게 만들었다. これ結構売れてますか？売れてます。 주로 누가 주로 사 먹어요? どういう方々がこれ買ってるんですか？おばさんとか若い女の人とか女の人多いです。
하코다테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도 한국 드라마들이 꽤 있었는데 1호로 더빙된 대사도 날 여러 번 웃게 만들었다. さあさあさあ話なら外でしてくれ。お前どこのものだ。菜園から参りました。あそこから。 대중문화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다. 種など渡しても無駄だろ。旦那、今度一席設けますので。へへへへ。行こう。はい。 밤거리를 걷다가 나는 건물 외관이 유난히 아름다운 명취관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동화 속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에서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한 오르골들이 왕국에 충실한 시민처럼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홋카이도 지방에서는 예로부터 유리공예 제품이 유명했다한다. 유리공예와 오르골 공예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 환상적인 세계를 곧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정한 음악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음악 왕국인 오르골은 원래 13세기 중세 유럽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계탑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는데 1950년대 이후 한때는 세계 물량의 9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일본의 소형 오르골이 각광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 작고 영롱한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의 취향과 맞지 않았을까. 이곳에선 자신이 직접 오르골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단다. 안녕하세요. 저 오르곤 만드는 좀 체험을 하고 싶은데요. ブログをご利用したいと思うんですが、はい。じゃあすぐ作ることができます。で工房利用料金としまして200円かかります。で材料費が2000円から4000円になります。で材料の方なんですがこちらの方から選んでいただきます。こちらが台とオルゴールになりまして、こちらの方にも材料がございます。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과 여러 가지 장식을 직접 골라 오르골을 만들 수 있다. 나는 다른 지방에서 온 일본인 여성과 나란히 앉아 나만의 오르골을 열심히 만들었다. そうですね、ビールつけるところが難しかったですけど、はい、実際に作ってみてとても綺麗に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오르골이 만들어졌다. 새벽 4시 하코다테 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오징어 배들이 들어온다. 오징어가 유명한 홋카이도 하코다테는 6월부터 11월까지 오징어가 제철이다. 나는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오징어 배 위의 사람들을 보며 비로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코다테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엿보는 것 같았다. 오징어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울을 뿜어내는 오징어들은 살아있는 아침을 느끼게 해주었고 난 덩달아
어부들의 만선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싱싱하고 윤기가 흐르는 오징어, 하코다테의 명물이다. 海峡のイカだから海峡津軽海峡の長野イカで潮早いから味がいいの。 나는 바다에 의지해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들은 언어만 달랐지 우리나라의 어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おそらく来年も再来年も親子だから降りてくるの。80歳だよ年。他人なら全然。 오징어 경매시장.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징어들은 인근 시장에서부터 일본 전역으로까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자에 알 수 없는 표식들은 경매 참가자임을 알려주는 것이란다. 진행자의 종소리로 경매가 시작되었다. 독특한 점은 우리나라의 수화 입찰과는 달리 소리를 질러 입찰을 받는다는 것. 핫소리 한마디면 입찰이다. 지구촌 어느 곳이든 시장이야말로 정직한 서민들이 살아있는 곳인 듯하다. 하코다테의 아침 시장. 오징어와 더불어 커다란 개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갱아니, 갱아 하이 들어가라 갱아니. 그리고 타라바가니. 왔다. 이게 홋카이도에서 왜 유명해요? 소소소소. 그럼 뭐 유명이다. 이만 지키다. 나제 유명했다. 나도 유명했다며. 요소리 털어내면 들어 마이카라. 네, 요소리 털어내면 홋카이도 들어가라 유명이다. 아사히치대 유명한 쇼 있었나? 아침 시장에 유쾌한 유명 인사를 뒤로하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맛깔스러워 보이는 건어물과 젓갈들이 즐비했다. 시장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자 큰 수족관 안에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시장 한복판에 헤엄치는 오징어라니. できるだけ耳の方、耳を足にかけないでしょうね。米を上に。浮いたやつの方がキュッてけ、キュッてけ、キュッてけ。비록 수족관에서의 낚시지만 어부가 아닌 다음에야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오징어 낚시 아닌가. 게다가 직접 잡은 싱싱한 오징어를 회로 먹는 것도 별미일 것이다. 나 역시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싶었다. 나의 첫 오징어 잡이 체험. 물론 바다 낚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침 시장을 걷다가 오징어 잡는 재미, 먹는 재미를 동시에 맛볼 수 있었다. 바케스.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과 낡고 오래된 것에 대한 존중이 공존하는 나라 일본.
하코다테에 가면 예쁜 장난감처럼 생긴 옛날식 전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여전히 애용되고 있다. 나는 하코다테의 한 신사에 가기 위해 전차에 올랐다. 정해진 뇌리를 반복해서 묵묵히 오가는 삶. 공동체의 질서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일본인의 삶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少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けど、環境的にもこう見直されてきてるので、大事だと思いますけど、運転する立場からこういうのをもうちょっと生か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か？そうですね、生かした方がいいなと思います。 전차를 타고 20분. 나는 하코다테의 한 신사를 찾았다. 일찍 근대화의 길을 걸었고 온갖 외국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은 온 국민이 신사를 섬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마을에 가나 신사가 있어 인생 대소사가 있을 때나 절기가 바뀔 때 신사를 찾아와 복을 빈다. 에마라 불리는 이 작은 나무판엔 나도 알아볼 수 있는 합격이라는 기원이 쓰여 있어 반가웠다. 어느 곳에 있든 위대한 존재에게 자신을 낮추어 도와달라고 비는 인간의 나약한 마음은 같을 것이다. 오늘은 마침 시치고산이라는 행사가 있다는 표지판을 발견했다. 시치고산이란 남자는 3살, 5살, 여자는 3살, 7살이 되는 해 11월 15일에 성장을 축하하며 신사에 참배하는 날이란다. 예쁘게 입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今日はすごく綺麗に飾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ですね。親戚の人にやってもらって、ね、もうこういう時じゃないと着せられないんで、せっかくだから今日は着せました。 7대째 전통 의상을 입어오고 있다는 3살 박이 소녀. 나는 의상이 불편할 것 같아 걱정이 좀 됐다. ぐらいになるんですよ、着るの。 지루한 의식 내내 조용히 견디는 아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의식이 끝나고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 시치고산 의식 내내 아무 표정이 없던 아이의 입가에 비로소 미소가 번진다. 지금 하신 의식들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今いろいろやってら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意識はどういう意識ですか？祝詞と申しまして、神様に皆様のご祈願をお伝えす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ご祈祷、そういう儀式でございます。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모의 바람처럼 나 또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빌었다. バイバ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バイバイ。バイバイ。足の時。
다음 행성지는 고류카쿠 타워가 높이 솟아있는 고류카쿠 공원. 현재 60m 전망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새로 지은 100m 전망대가 완공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다. 나는 일단 60m 전망대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隣のタワーができたらこちらの展望台はなくなるんですか？そうです。いつなくなるんですか？新しいタワーが来年の4月1日にオープンいたしますので、それがオープンしましてからこちらは解体に入ります。 고르카쿠 공원은 오각형 모양의 성곽이 있었던 곳으로 에도 막부가 러시아의 남진에 대비하기에 세웠던 곳. 지금은 시민의 공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내년이면 사라질 전망대에서일까. 올라가는 동안 구석구석을 살피게 됐다. 전망대의 유리창으로 보이는 고르카쿠 공원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봄이면 1600그루의 벚꽃이 만발하고 폭 30m의 물길에서 보트를 타고 한가로이 유람할 수 있는 고르카쿠 공원. 나는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에 이토록 큰 규모의 공원이 조성돼 있는 것이 부러웠다. 나는 20년 동안 전망대에서 매점을 운영해왔다는 상점 주인을 만났다. 음, やっぱり寂しいですよ。でもやっぱり今こういう時代だから新しいタワー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いいことだからね。まあこれはしょうがないんでね。しょうがないと思います。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나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공원을 거닐어 보기로 했다. 공원 곳곳은 각기 다른 분위기의 산책로로 조성돼 있었고 도심 한가운데서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사람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불과 140년 전 메이지 유신을 추진한 군대와 이에 저항한 막부군이 최후로 격돌한 전장이었던 곳 고르카쿠. 나는 새삼 어떤 것과도 조화를 이루는 일본인들의 적응력에 감탄했다. 특별한 공원 고르카쿠. 100m 탑이 생긴 후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곳이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설국이었다로 시작되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은 내게 일본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였다. 오누마 공원으로 가는 이 길은 내게 바로 그 설국을 연상시켰다. 드넓은 공원엔 아무도 없었고 14km의 호수를 돈다는 유람선엔 노부부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외로웠고 여행의 피로와 함께 많은 생각들이 밀려왔다. Lying beside you, here in the dark, feeling your heartbeat with mine. 나는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You're so sincere. How could I love you so blind? We sailed on together, drifted apart. 나는 곧 오누마 공원 대자연의 모습에 빠져들었다.
여행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가슴을 활짝 펴라고. 우리에겐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일본은 온천의 나라. 하코다테에서 36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유노카와 온천을 찾았다. 유노카와 온천에는 두 개의 운하를 중심으로 구간별로 수많은 온천들이 산재해 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닌 홋카이도 남부 최고의 온천 지역인 이곳엔 지금도 온천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 일본은 조용한 나라이지만 속 깊은 곳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덩이를 품고 있는 것이다. 나는 피로도 풀 겸 좋아 보이는 한 온천을 찾아갔다. 이곳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はい、2100円からでございます。 그럼 좀 둘러볼 수가 좀 있을까요? はい、どうぞご案内いたします。 온천만은 이용이 안 되고 숙박료와 식대가 포함된 가격이었다. 나는 이용을 못하더라도 둘러보고 싶다고 했다. 온천은 몇 겹의 문을 지나고 나서야 볼 수 있었다. 남성의 이미지를 강조한 일본식 정원을 배경으로 한 온천.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한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한 온천. 온천이야 훌륭했지만 나는 눈으로만 즐기고 나와야 했다. 나는 다른 온천을 찾기 위해 바닷가까지 나갔다. 바닷가에서도 천혜의 온천수가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난 드디어 500엔, 우리 돈으로 4,500원에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바다를 바라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이었다. 뜨거운 온천물이 흐르고 그 뒤에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늘 내가 상상했던 온천. 나는 바다와 온천을 벗삼아 하루의 피로를 씻을 수 있었다. 온천을 마친 나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온천가 주변에 있는 라면 골목을 찾았다. 일본에서 보통 라면이라 하면 인스턴트가 아닌 생면에 장시간 고아 만든 수프와 소스로 맛을 낸 하나의 요리. 200여 곳의 라면집이 밀집되어 있는 삿포로의 유명한 라면 골목처럼 최근엔 하코다테에도 라면 골목이 생겼다. 나는 손님이 가장 많이 있던 집을 찾아 들어갔다.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분주한 주방이었다. 쉴 새 없이 라면을 만들고 바쁜 와중에도 손님에게 건네는 인사만은 잊지 않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80年代の熱いラーメンになります。はいどうぞ。はいどうぞ。 나는 하코다테에서 유명하다는 소금 라면을 먹었다. 라면 세상 일본. 그들에게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영양, 맛,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생활 속의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든든히 배를 채운 나는 돌아가는 길에 식물원에 들렸다. 유노카와 시립식물원의 열대 식물들은 온도 조절을 보일러가 아닌 온천수로 하여 키우고 있었다. 어차피 품어져 나오는 온천, 꼭 먹고 알 먹고인 셈이다. 식물원에서 나오는 길, 온숭이 소리에 이끌려 올라가 보았다. 그러다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원숭이가 온천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자간에 온천을 즐기는 원숭이, 빵을 먹으며 온천을 즐기는 원숭이, 둘의 애정을 과시하며 온천을 즐기는 원숭이 등 하코다테의 원숭이는 팔자가 좋아 보였다. 어둠이 내린 무렵 나는 하코다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다이명 요코초 선술집의 거리를 찾아갔다. 직장을 마치고 퇴근길에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술집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날 하루의 고단함을 싣고 있었다. 따끈한 정종 한 잔이 생각난 나도 용기를 내어 한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뭘 먹으면 좀 좋을까요? おすすめじゃあ昨日と同じように、ラム肉とおでんの盛り合わせで OK。 はい。 最近は일본 사람も 정갈함은 일본 음식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나는 재료 고유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일본 모둠 어묵의 맛을 즐겼다. 선술집에선 서로 몰랐던 사람도 쉽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된다. 北海道ワンワンとかってやってないですよ。難しいです。まあ雰囲気とか、まあ知らない人とこう和気あいあいと話せたりそういうとこやっぱり。最近会社近いんでこういう新しいとこができたんで気軽に会社の人間と来れますね。で会社の人間とまあ普段もよく飲むんだけど一人でも来れるってことが一番いいのかな。気軽に来れる。なかなか食べに来るっていう飲みに来るっていうなんか深って言わないとなかなか来れないんだけどフラッと寄ってみる。一人でもそれがみんなでもたくさんでも来れるし一人でも本当にまあちょっと今日飲もうかなと思った時に一人でも来れるっていうところが一番いい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ね。乾杯も乾杯ですよね。외로운 여행객이던 나도 따뜻한 하코다테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어울릴 수 있었다. 寒くないですよね。今は時はどうなんですか。寒いんですよ。 선술집에서 만난 어떤 분이 술을 한 잔 사고 싶다며 나를 이끌었다. でこれからいいお店紹介しますからでお酒も飲めますしでまた歌なんかも聴けますのでなかなかいいところですので 걱정하며 따라갔는데 의외로 그가 안내한 곳은 유럽풍의 카페. 연세 지긋한 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화음이 무척 아름답게 들렸고 내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使命感ですね楽しいですよ本当に、普通の生活の中では絶対ね体験できないことですからね。もうだいぶ年ですからね大変なんだけども、根っから好きなもんですから歌がね、もう何十年もやってるもんだから。彼の声はぜひ完全にこうねやめちゃうわけにいかないし、まあこうやって年に1回だけねこうやってやってるんですけどね。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자기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모여 노래를 하면서 시름을 잇는다는 그들은 한국에서 온 나를 반기며 특별히 신승훈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나는 비로소 신기루처럼 보였던 하코다테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쭉 살아오고 있었다는 실감을 했다. 세월의 손때를 묻혀가면서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속으로 울분을 삼키면서 나는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나는 하코다테 남쪽 끝에 위치한 타치마치 곳을 찾아갔다. 이 지역은 아이누어로 요코우시, 오랜 옛날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기다렸다는 곳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하코다테를 사랑했고 하코다테가 사랑했던 천재 작가 이시가와 타쿠보쿠의 묘비가 있다. 개아기의 시대를 아파하다가 27의 나이에 자살한 타쿠보쿠. 타쿠보쿠의 지인들은 그의 순수한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그의 묘비를 바닷가 절벽에 새겼다. 타쿠보쿠는 일찍이 일본 위정자들에 의해 한국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추진되자 이렇게 읊으며 가슴 아파했다고 한다. 세계 지도 위 이웃의 조선나라 검디 검도록 먹칠해 가면서 가을바람 듣는다. 마지막 날 모든 납제를 거부했던 치열한 정신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내게 행운이었다. 돌아오는 길 내 마음속엔 결국 사람들의 모습이 남았다. 수수께끼 같은 곳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하코다테. 떠나오는 일은 늘 섭섭하고 출발하는 일은 더욱 어렵지만 나는 계속 걷고 계속 여행할 것이다.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이해를 경험하고 싶어서